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연휴까지만 해도 끝도 없이 상승하며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던 비트코인. 범지구적 대상승장의 초입이 시작됐다며 전세계 모든 코인쟁이들이 풀발 상태였지만 트럼프 시벨럼의 말 한마디에 전세계 모든 롱충이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비디가 나도 힘들다. 말 그대로 대떡락빔이 나왔는데 너는 무사한 것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얘야,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묵직 단단을 줄곧 주장해오던 저조차도 이번만큼은 중성화된 치어와 소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이 코인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였다고들 하는데 저도 이번 하락으로 인해 전체 시대 25% 정도 손실을 봤고요. 금액으로는 대략 10억이 넘게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쏟아지는 눈물을 틀어 막으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이번 사태에 대한 멘징이 가능할 것인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차트와 격렬히 야스를 한 결과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게 됐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실 텐데 돈 때문에 생긴 비극,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고 언제까지 울며 불며 슬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대멸망해버린 코인판, 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쌉소리는 과감히 배제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계 개미들의 눈물샘이 마르다 못해 아예 증발해버린 현 시점.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순 상승뷰를 넘어서 온 우주를 뒤흔들 대상승장을 염두에 두고서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 BD가 지금 매수세를 봐라. 개미들 다 쫄아가지고 축 처진 오뎅마냥 양봉이 매가리가 없는데 대상승장이 온다고 라며 의혹을 제기해 줄 수 있는데요. 띵! 그게 딱 전형적인 개미들의 좆바 모먼트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비로만 매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에 앞서 우리는 이번 하락 사태의 정확한 원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하락 사태는 물론 차트도 차트지만 여러 가지 외부 이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였고 애초에 차트 분석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무빙이기도 했었죠.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의 중국 관세 발언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건 하락의 첫 시발점은 트럼프의 중국 관세 발언 때문이었어요. 트럼프는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여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차트가 흘러간 꼴을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단순 악재 반응, 그 이상의 특이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장 화두가 된 문제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 갑자기 대규모의 숏포지션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막내 아들내미가 한 짓이다. 아니다. 중국인 투자자가 한 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누가 이딴 짓을 했는지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범인이건 간에 최소한 대형 세력들이 이번 상황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정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31일 약 2주 뒤에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트럼프는 항상 고의적으로 노이즈를 만들면서 증시를 흔들어 제끼는 짓을 매우 빈번하게 악용해 왔었는데요. 보통 트럼프는 행사 2-3주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이즈를 만들며 흔들다가 본 행사 일주일 전쯤부턴 극적 타협을 통해 긍정적 양상을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줄곧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은 11월 1일이 중국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날짜인데 딱 하루 차이로 정상회담은 10월 31일에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평소 같으면 당연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관세 발표 날과 정상회담 날짜가 단 하루 차이라는 점이 과연 우연인지 의도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트럼프가 진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맞다면 단순 협상론적 관점에서 협상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인 것도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 정상회담 직전까지 압박 카드를 유지하다가 회담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할 테니 말입니다. 솔직히 평소 같으면 어디 방구석 유튜버가 족바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요새 코인판 돌아가는 꼴 자체가 워낙 말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음모론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압니다. 이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단순히 행정적 일정이 겹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장의 반응은 이 타이밍이 극적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코인바닥 자체가 이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흥망이 갈립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는 척을 하며 그 사이 개미들만 뒤지게 죽여나가며 괴롭혔으니 당연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씨발 그 간악한 뱀 주둥아리로 다시금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만들며 시장을 다시금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호재라고 받아들일 만한 뉴스가 뭐든 터지기만 하면 평소처럼 흔들기 과정조차 없이 엄청난 흑인 말존 양봉을 출현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지금이 본격 대상승장의 출현 전 진정한 폭풍 전야의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외부적 이슈 외에 차트적으로도 이번 하락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총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절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던 CME 갭이 이번 하락으로 인해 채워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08K를 찍고 숨도 쉬지 않고 상승하는 동안 CME 갭이 110K 구간에 존재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이 CME 갭이 해소가 되었죠. 이 갭이 해소가 됐으니 이제 다시금 충분히 상승을 하기에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바이낸스 현물 차트를 보면 이번 하락에서 딱
떨어지는 값, 정확히 102,000을 찍고 부자비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현물 차트에서 딱 떨어지는 값을 찍었다는 건 현물 단위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세력의 개입인 거냐라고 하실 수 있으니 첨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단순 개미의 매수세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개미들로만 이루어진 가격이라면 숫자가 지저분하게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이번 바이낸스 차트처럼 특정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진다면 큰 세력들이 돌린 봇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 즉 어떤 거대 세력이 막대한 자본으로 매도세를 틀어 막으며 반등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일례로 과거 6개월간 비트코인 대하락장 당시 3번 연속 저점을 낮춰가며 급락할 때도 꼬리로 만들어준 저점 역시 49000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매수가 일어난 이후 비트코인에 미친 대불장이 왔었죠. 동일한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번 하락에도 대규모 세력의 개입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처럼 고점을 넘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추가로 이번 사태로 인해 알트코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트 대장 이더리움을 다루지 않으면 섭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더리움까지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더리움 일봉을 보면 저점을 낮춘 뒤 고점을 넘지 못하고 아랫꼬리가 길게 빠진 급락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방금 전 비트코인에서 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프랙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저점을 낮추다 고각 형태의 급락을 보여주고 쭉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거의 일치한 수준의 프랙탈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시장 전체의 청산 규모를 봤을 때 이 마지막 하락 움직임에 온갖 개미들의 목을 돌려버리고 올라가는 프랙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저점을 찍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알겠다, 비디가 저점 나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야, 이번에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플랜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전제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로 고배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포지션이 리셋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횡보를 하여도 그 범위는 끔찍할 정도의 수준으로 횡보를 할 거예요. 때문에 당장 몇 주 전에 잡았던 배율, 수량만큼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제에 깔고 들어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타점으로 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상승비로 관점을 잡아두되 그 사이에서 패기라인으로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 하에 물량과 수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비디가 근데 이건 타점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범위 넓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이야기 드린 전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은 타점보다는 매집의 개념으로 다음 대상승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큰 추세를 먹어야만 이번 손실에 대한 멘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한편 매집 이후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익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추세가 터지지 않고 끔찍하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면 박스권을 잘 잡고 사고 팔기를 반복해도 좋으나, 저는 이 126 고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기 내에 다시금 경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절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본인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물량을 더 좋은 평단에 매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게 씨발 코인 유튜버가 할 말인지 존나 무책임해 보이고 어쩌라는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입니다. 그런 감정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대목이 후에 등장할 것이라는 방증이고, 현재 자리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지키고 보존해서 이번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장 어제 110K에서부터 천천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대응하는 과정들은 모두 코비디 회생일기방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니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회생일기방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저점 나왔다. 나는 이제 역사적인 최저점 나왔다고 보고 매매를 할 거다. 향후 약 일주일간은 박스권 흔들기가 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고배율 절대 치지 마라. 시드 다 갈리고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